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급 2019년도 5회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다음 중 ERP 구축 절차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 인데요. 네, 구축 절차, 분석, 설계, 구축, 구현이었죠. 분석, 설계, 구축, 구현.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순서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고 각각에 있는 내용들 몇 가지, 한두 가지 정도는 숙지해달라라고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었죠. 분석에서는 뭐 에지이즈 파악을 한다던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분석 단계 여기였고요.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투비 프로세스를 도출해서 분석 단계에 있던 에지이즈와 같은 갭 분석을 하고 이런 것들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설계 단계였습니다. 구축 단계에서는 이제 수정, 보안 기능 등을 전체적으로 다 확정하는 단계가 구축 단계였고요. 구현 단계에서는 프로토타입으로 해서 시험 가동하는 단계가 구현 단계였습니다. 평가 이런 것도 구현 단계에 있던 일이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들어가는 내용들도 같이 숙지를 해주시면 더욱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자, 뭐 일단 좋은 말들은 일단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리비용 절감, 프로세스 단축 이런 것들인데, 자, 의사결정 신속성까지는 좋았는데 정보 공유에 시간적 한계가 없죠. 이제 뭐 원격으로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적 한계가 있다라는 게 들렸다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문제. 자, ERP 시스템 구축 절차 중에 구현 단계에 수행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1번에서 말씀드렸던 거 바로 나왔네요. 자, 커스터마이징, 요거는 구현이 아니라 설계 단계였습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문제, 다음 중 ERP 도입 때 선택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데요. 4번이 정답인데요. 다른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 이런 거 팔랑팔랑이 돼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과는 상관없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기능들만 많은 그런 패키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4번 문제의 포인트였네요. 자, 5번. 생산성은 자전거를 판매하고 있고 2월에 총 90대의 자전거를 판매했습니다. 1월과 2월 판매 예측치가 75대 80대인 경우 3월에 판매 예측치. 네, 지수평활법이고요. 평활상수까지 나왔네요. 자, 단기 예측치는 이거였죠. 정기 예측치인 2월이 있는데 정기 예측치입니다. 1월 달 거 얘는 필요 없는 정보예요. 2월에 예측치 80대. 그래서 요거 평활상수 0.1 곱하기 네, 정기 실측치 90 그리고 플러스 자, 1 마이너스 평활상수 0.1 곱하기 전기 예측치 80대입니다. 이게 공식이고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정답은 81대 이렇게 나와요.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식은 숙지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수평활법은 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를 해주시고요. 자, 6번 문제. 가격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 중에서 소비자 구매 능력이라든가 가격 탄력성, 품질, 제품 이미지, 그리고 용도 등은 어느 요인에 해당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고객 수요 요인이 됩니다. 고객 수요 요인. 네, 그렇게 해서 고객 수요 요인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가격 부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내부적 요인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 이렇게 있었어요. 크게 이렇게 있었고, 자, 제품 특성 이런 것들, 생산재인지 소비재인지 뭐 이런 제품의 특성들이 있죠.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에 대한 부분들, 제품 특성에 대한 정보가 내부적 요인이었고요. 그리고 비용, 그래서 원가에 해당되는 게 보통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뭐 고가 전략을 할 것이다, 막 이런 마케팅 목표, 이게 또 내부적 요인이 되겠고요. 외부적 요인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 수요
그래서 소비자 구매 능력, 탄력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고려할 거 유통 채널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류 비용이라든가 유통 단계별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유통 채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환경도 무시할 수가 없죠. 경제 환경. 네, 그리고 법, 규제, 세금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외부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알아두시면 더 좋겠네요. 네, 다음 7번. 다음 보기의 내용만을 참조해서 산출한 결과 일자별 거래처의 납품 가능과 약속 가능 수량을 제시한 것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 문제가 사실은 생산 쪽, 특히 생산 1급 쪽에 보통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상당히 좀 당황했어요.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상당히 당황했던 문제고, 물류 2급이 5회차 시험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하게 그냥 일부러 막 틀리라고 낸 문제로 막 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좀 당황스럽고 좀 속상한 수험생들이 많았던 시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 기존 1, 2, 3, 4회 차 문제가 지금 생활산 본부 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합격률이 엄청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합격률 조정 때문에 좀 5회차 문제가 조금 이렇게 나왔다라고 그렇다고 좀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뭐 이거는 생산 1급에나 나올 법한 정도의 난이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틀렸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접근하실 때 그렇게 어렵게 접근하시지 마세요. 공식에 대입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생산 리드 타임, 생산 시작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 6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일의 시간이 걸리는구나. 생산 시작에서 완성까지 6일의 시간이 걸리니까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거는 완성이 된 다음에 그게 사용할 수 있는 가용 재고량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지금 현재 7월 1일 날 납품 가능한 재고 수량이니까, 납품 가능한 거는 일단 뭐 있어야 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약속 가능 재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월 1일 날은 현 재고량이 50개니까 지금 줄 수 있는 게 50개밖에 없어요. 생산이 뭔가 들어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얘는 100개는 아니고요. 적어도 100개는 아니고 50개라고 해서 얘는 7월 1일자는 50개고요. 7월 3일 날, 7월 1일 날 뭐 주문 받은 거는 뭐 그래서 수량에 영향 미치는 건 아니고, 7월 3일 날엔 가용 재고량이 이제 40개가 되는 부분이니까 얘는 7월 3일 날은 이게 5개가 아니라 40개. 뭐 생산이 들어가서 완성될 뭐 그런 것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7월 4일 날에 드디어 생산이 들어갔어요. 생산이 시작되고 완성까지는 6일이 걸립니다. 6일. 그러면 완성일은 7월 10날이 완성일이 되는 거죠. 그렇죠. 5, 6, 7, 8, 9, 10. 예, 완성일이 7월 10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착수한 수량이 60, 이제 6일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잠깐만요. 4, 5, 6, 7, 8, 9. 7월 9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네요. 네, 7월 9일. 정확히 7월 9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완성일이. 그러면 4일부터 6일이니까 7월 9일날 완성이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하실게. 그리고 7월 5일날 가용 재고량은 40개입니다. 그 7월 5일을 사용할 수 있는 게 50개밖에 없죠. 40개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도 40개예요. 네, 그리고 7월 10날짜에는 자, 7월 10날짜에는 지금 그 생산 계획에 착수한 수량이 60개가 지금 완성이 7월 9일날 되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던 40개, 그리고 지금 60개 완성된 거 해서 총 100개 해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얘는 해주시면 되겠고요.
8번 다음 중 영업관리 업무 영역 및 기능에 대한 설명 해당하는 것은 인데요. 영업관리 업무 영역에 들어갔던 거는 자 수요 예측해서 판매 계획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업관리 파트에 배웠던 거 수주관리 주문 받고 뭐 외출 채권 같은 거, 뭐 신용 한도 뭐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가격 관리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그 영업 관리 업무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수요 예측 1번은 일단 정답인 거고, 대용품 자재 청구, 공급업체 선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매나 자재 쪽 관련된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재 업무 영역, 구매나 자재 쪽 업무 영역.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다음 중에서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매출채권 회전율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신용한도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매출채권이 빨리빨리 회수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측정하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인 거고요. 공식으로 써 보면은 매출액 그리고 평균 매출채권 그래서 몇 회 이렇게 구해지는 게 매출채권 회전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회전율이 빠를수록 회전율이 많을수록 이제 그 빨리빨리 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전율이 이제 높을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고요. 자, 1번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아지면 수익 감소 원인이 된다. 아니죠. 매출채권 회전이 빨리빨리 빨라지면 빨리 회수가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수익이 감소가 아니라 수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매출채권 회전율이 높아지면 좋다는 얘기예요. 높아지면 좋다라는 거라서 대손발생 위험 증가 아니고요. 회수기간 길어지는 거 아니고요. 4번이 맞네요. 자금 유동성이 커진다. 빨리빨리 받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0번 월말 마감의 차월 회수 방법으로 회수율을 계산하고자 한다. 네, 지금 뭐 말이 뭐 차월 회수 방법, 월말 마감 차월 회수 방법 이런 식으로 말이 어렵긴 한데요. 그냥 여긴 차월이니까 그 전전월 걸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월 회수니까 뭐 그래서 큰 의미를 담지 마시고요. 그냥 보기 있는 걸 가지고 바로 유추해서 회수율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공식에 그냥 대입하세요. 그래서 당월 회수액을 이제 차월 회수니까 전월 외상 매출금 잔액인데 그냥 전월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고 그냥 외상 매출금 잔액이라고 그냥 생각하셔도 돼요. 차월이기 때문에 전월 말 이렇게 되는 건데 기본 공식만 생각하시고 그냥 거기다가 좀 대입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월 매출액. 그래서 정보가 어차피 뭐 7월 말 이런 것들이 없죠. 다행히.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지금 현재 차월 회수 요것만으로도 어렵게 나온 걸로 지금 나오긴 한 건데 어쨌든 기본 회수율 공식에 대입하시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매출금 잔액, 당월 매출액 이게 공식이고요. 곱하기 100 하면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50% 이렇게 정답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11번 문제. 공급망 운영 창구 모델에서 분류하는 공급망 운영의 5개 프로세스. 5개 프로세스가 계획, 조달, 생산, 배송, 반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획은 말 그대로 수요나 공급을 계획하는 게 계획이고 조달은 이제 원료 공급이나 그런 것들과 관련된 거가 조달. 생산 같은 경우는 조달된 자재, 그러니까 조달된 자재를 이용해서 제품 생산
그리고 뭐 검사도 하고요. 보관도 하는 그런 단계가 생산입니다. 배송은 주문 입력하고 고객의 정보를 관리하고 주문 발송, 포장, 보관, 발송, 창고 관리 등 활동, 요거에 대한 게 배송에 대한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 배송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네, 반품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재료나 이런 것들을 회수하거나 뭐 완제품을 회수하거나 이런 것들이 반품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배송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정답은 4번. 12번 문제. 자, 다음 중 현 재고, 보유 재고, 그리고 안전 재고, 주문 리드 타임, 그리고 최소 구매량이 200인 A 지점의 유통 소요 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참 생산 1급에서나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인데, 자, 어렵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생산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산에 있는 이론을 가지고 유통 소요 계획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하게 됐다라는 거에서 유통 소요 계획을 이렇게 나온 거고요. 개념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어렵게 나온 문제이긴 했지만 뭐 쭉쭉 한번 그냥 보면서 정리를 해 나가죠. 자, 현재 보유 재고가 450개인 상태. 네, 그래서 일단은 뭐 450개인 상태로 현 재고는 일단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수요 예측액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말 재고, 그리고 자, 기말 재고 부분. 네, 요거가 450개고, 지금 110개 수요 예측이니까, 1주에는 450에서 110을 빼면 이제 340개가 남아있게 되겠다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2주차에 110개니까 340에서 110을 빼면 230. 네, 그리고 230개인데 3주차에 아직 남아있네요, 재고가. 그래서 지금 110개, 120개. 네, 그리고 4주차에는 재고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지금 110개, 120개, 그리고 110개이면은 지금 10개가 남아있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재고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적어도 안전재고까지 유지하려면 4주차에는 100개만큼이 더 안전재고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 시간까지 2주가 걸리니 2주 전에는 최소 200개는 주문을 지금 해야겠구나 라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최근 환율의 영향으로 A기업의 원자재 매입 단가는 상승. 네, 인플레이션 하에서의 그 재고자산 평가이고요. 매출 총이익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하에서는 이제 기말 재고가 선이총후 이런 순서로 이제 부등호가 갔었죠. 그리고 기말 재고가 이렇게 선이총우인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매출 원가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됩니다. 네, 원가가 선입 선출이 가장 적기 때문에 반대로 매출 총이익은 같은 부등호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선이총후로 해서 정답 1번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 다 기억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헷갈리시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14번 문제.
화물운송 수단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화물운송 수단 같은 경우는 4번이 정답인데요. 중량의 제한이 있어서 신속한 운송은 적합하지만 중량의 제한이 있어요. 있다. 그래서 많이 실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 제한이 있습니다. 좀 작은 편이죠. 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네, 그리고 15번 문제.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선정을 하고 그런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자, 효율적인 운송 경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운송 수단을 뭘로 할 건지, 그래서 유형이라든가 운송 화물 특성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수단을 이제 결정하는 부분이라서 화물 특성도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운송료도 큰 영향을 미쳤었고요. 그리고 고객 서비스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운송 차량의 적재율이 얼마나 많은지에 따라서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중요했고요. 그런데 요거 운송 경로 이용 경험은 큰 고려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구매관리 업무 영역 및 기능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데요. 네, 구매관리 업무 영역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구매 이제 전략적인 부분과 이제 구매 실무적인 부분과 이제 구매 분석적인 부분으로 해서 세 가지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구매 전략에서는 방침, 계획 이런 것들을 수립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매 실무는 이제 시장 조사 이런 거 있었고, 그리고 원가 분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무적인 건 다 여기다 넣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급자 선정한다든가, 구매 가격을 결정한다든가, 계약이나 납기도 관리한다든가, 뭐 검사를 관리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구매 실무에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구매 분석 같은 경우는 이제 평가나 감사 이런 거, 평가나 이제 감사 이런 쪽이겠고요. 네, 이렇게 해서 구매 관리 업무 영역은 이렇게 크게 나눠져 있고 각각의 내용들은 이런데, 이렇게 봤을 때 납기를 관리하고 이제 시장 조사도 하고 이제 공급자 선정을 하는 부분들은 해당되지만, 이번처럼 수주 관리하는 거는 영업, 주문을 받는 쪽은 영업관리 쪽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업무 영역이 완전히 틀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7번 문제. 다음 중 현금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네, 보통 날짜를 맞춰라라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 해당 할인 방식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만 이제 묻고 있습니다. 특인 기간, 엑스트라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할인 기간을 추가로 한다라는 거 맞는 얘기. 2번 구매 당월 락입니다. 그래서 구매한 당월은 떨어뜨리는, 락시키는 거라서 할인 기간에 구매 당월 산입하지 않고요. 이걸부터 시작하는 거 맞는 얘기예요. 3번 선일부 현금 할인 부분, 현금 할인 만기일 이전에 선불기 비례해서 이자율을 차감해 주는 거. 이거 선일부 아니고요. 요거는 그 선불기일 현금 할인에 대한 내용이에요. 선불기일 현금 할인. 그래서 비슷해 보이는데, 선일부 같은 경우는 이게 현금 할인이 기산일을 거래일보다 늦추는 게 선일부인 거고, 이자가 나오면 선불기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수취일 기준 현금 할인 기간 시작일을 거래일로 하지 않고요. 송장의 하수일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수취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입해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18번 원가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원가 3요소는 재료비, 노무, 경비. 예, 이게 맞는 얘기고요. 판매 원가는 판매 가격에서 그 판매 및 일반 관리비 이익을 차감한 금액이다라는 건데요. 판매 원가 부분은요. 판매 가격에서 이익을 차감한 금액. 판매 원가는 판매 가격에서 일반 관리비가 해당이 되지 않네요. 자,
판매 원가, 판매 이익 플러스 판매 원가가 이제 판매 가격인 겁니다. 이게 공식이고요. 그래서 지금 봤을 때 판매 가격에서 판매 원가를 판매 가격에서 판매 이익을 빼면은 판매 원가인 건데 일반 관리비는 원가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이 공식으로서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비 같은 경우는요. 이것도 뭐 거의 이거는 좀 회계 쪽 관련된 비용이긴 한데 그냥 들어보시고 이해되시면 그냥 이해되시는 대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비는 생산량이 증가하더라도 원가에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그래도 임차료, 그러니까 건물을 임차했을 경우 뭐 임차료 같은 거 되겠죠.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비예요. 고정비인 거고 생산량이 뭐 한 개이던 생산량이 만 개이던 임차료가 늘어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가에 아무 변동이 없는 비용을 고정비라고 합니다. 변동비, 그러니까 조업도가 변동함에 따라서 원가가 비례적으로 변동하는 원가. 그래서 보통 재료비 같은 경우가 변동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라면 한 봉지 만들 때 라면 뭐 꼬불꼬불한 이런 라면 제조된 거 있죠. 라면 면발 여기 하나씩 들어가죠. 한 개 만들 때 하나씩 들어가니까. 그래서 재료비는 비례적으로 변동합니다. 그래서 2개 만들 땐 2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례적으로 변동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변동비에 해당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9번 문제. 공급자 선정하기 위한 경쟁 방식 중에서 입찰 참가 대상의 제한 범위가 가장 포괄적인 경쟁 방식은 인데요. 요거는 가장 제한 범위가 포괄적이다.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일반 경쟁 방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입찰시켜서 이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쪽에서 입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참가하는 거라서 제한 범위가 가장 포괄적이죠. 수의 계약은 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 특정 기업, 한 개 특정 기업과 하는 게 수의 계약. 제한 경쟁 방식은 일반 경쟁과 지명 경쟁 방식의 중간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명 경쟁은 말 그대로 지명하는 거예요. 적합한 자격 갖춘 사람에게 기업에게 너 들어와. 이게 지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문제는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20번 문제. 다음 중 구매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일괄 구매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적합하다. 여기 사무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많으니까 이제 한 군데 그냥 업체에다가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게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구매 같은 경우는 생산 시기가 일정한 품목에 적합한 부분이 시장 구매에 해당되는 내용 맞고요. 투기 구매는 소량 다품목의 품종을 요거 투기 구매는 투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가격 상승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예상이 됐을 경우에 내가 투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가격 상승 예상될 때 투기적으로 하는 게 투기 구매인 겁니다. 약간 도박 성격? 그게 투기 구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고, 네, 그리고 소량 다품종은 일괄 구매랑 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무용품, 소량 다품 쪽이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3번 틀렸고요. 수시 구매는 일시적인 수요품목 구매할 때 적합하다라는 부분 많이 맞습니다. 수시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구매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5회차 문제 쉽지 않았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